올해는 한 뭐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뭐 10대라면은 그 중에서 한 3대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폐차장에 한 대씩 들어오는 건데 트렁크에 이제 약금빛 색깔을 이렇게 이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배터리 이 팩의 숫자가 보급된 그 속도만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벌써 이게 나오는 속도가 벌써 전 눈에 보여요.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이 폐배터리 등 시즌 이걸 준비를 안 한다면 짐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차가 폐차할 때마다 폐차 작업 그때마다 그 많은 폐배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이야기예요. 작년 6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환경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던 찰나에 전기차가 있는데 이제 주행거리가 충분히 일반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 없을 정도가 되는구나. 실제 유류비 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것은 한 5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나온 차량들이 지금 올해 중고로 팔아도 작년에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이제 실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전기차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진짜 없어서 못 산다는 네, 게 맞아요. 정도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차를 바꾸게 되더라도 늘 전기차만 생각을 하지 다른 차량은 아예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차량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년 정도 된 차량인데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배터리 이제 능률이 좀 떨어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폐차가 된 경우고 많이 늘어났죠.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몇 달에 뭐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10개 이상 정도는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차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절연 장갑, 방진복 그런 작업복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좀 어떤 작업인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들과 다르게 엔진이 없고 대신 이제 배터리가 달려있는 차량인데 이제 배터리가 보통 이제 차량의 바닥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지금 탈거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운송 도중에 이제 충돌이나 화재라는 이제 위험 요소 때문에 저희가 이 안쪽에다가 보관을 해서 운송을 하고 있고요. 요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대략 한 어느 정도나.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한 400만 원 정도 요거 대략. 하나에. 네, 맞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가격보다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죠. 안전한 보관 박스에서 네, 보관한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해라는 이제 법이 고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사실 지금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네, 그냥 권고 상황이지 뭐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가격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소유가 이제 나라 거기 때문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거점 수박센터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폐 배터리를 회수해서 반납하고 그 반납된 배터리를 가지고 그 검사를 해서 그게 이제 재활용인지 재사용인 용도를 결정한 후에 그거를 그 용도에 맞게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그 매각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장소이고요. 우선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세척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외관 검사, 그다음에 정기적 검사, 그다음에 성능 평가 그걸 통해서 용도 결정을 하고요.
검사가 완료된 배터리들을 뭐 매각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되니까 자동 보관 설비에 보관하기 위해서 입고대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자동 보관 설비에 지정한 장소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입고가 돼서 보관하게 됩니다. 바로 저렇게 이제 보관 장소로 해서 착착 들어가는 거고. 예, 주황색 크레인이 이 배터리를 실어가지고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서 그 위치에 적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진짜 딱 봐도 네. 높아 보이는데. 이게 한 350평 되는 부지 면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높이는 1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8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실제는 여기 1단부터 13단까지 해서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로는 대수는 지금 저희가 뭐 약 1000개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관하는 양이 268대입니다. 1000대에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7% 정도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주일에 한 3대에서 5대 정도가 이제 계속 그 반납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양이고, 실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그 매각을 통해 나가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15대에서 20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재는 거의 들어오는 수준의 만큼을 계속 이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관 상태는 뭐 계속 현재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큼 빨리빨리 매각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계속 누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도 이제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좀 시간 단축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업계, 산업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해서 다 받아서 그런 산업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시 육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0셀은 지금 우리 테스트를 못 하지요. 10셀이요? 10셀 지금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 저거 얘는 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그냥 넣는 거지. 그냥 우리 셀. 네, 저희는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 즉 사용 배터리를 분해하고 평가하고 골라내어서 야외에서 전기 쓸 수 있는 파워뱅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세기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골라내야 되니까 좋은 것만 골라내는 곳입니다. 배터리는 기본 핵심 기능이 전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전기를 주는 거니까,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주는 행위를 여기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해서 전압과 전류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배터리 상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충전 방전을 거듭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지금 거의 업무 시간으로 만 이틀이 걸리니까, 이 하나예요? 예, 지금 충전을 다 하고 방전을 하는데 그 속도를 현재 정부 지침이 100으로 치면 30%의 속도로 지금 충전과 방전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저희들 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 지침은 상당히 좀 부담되고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의 일부인 거죠? 호나 니로 전기자동차는 이 셀이 98개 들어가고요. 이거 3개를 묶어서 지금 2kW하고 파워뱅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면 이게 대표님이 생산하는 그 제품은 한 네. 몇 개 정도? 호나 전기자동차나 니로 전기자동차를 기준하면 32개를 만들 수 있고요. 포타나 봉고 1톤 트럭은 3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팩을 10개, 20개 모아서 아주 큰 용량의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드는 ESS를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는 반대로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생산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지금 판매를 시작한 거는 재작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년 8개월쯤 됐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좀 판매 대수가 한 어느 정도? 현재 저희들 500개 좀 넘었습니다. 총. 실제 한 5,000개를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하신 거 대비해서 좀 이렇게 횟수가 좀 많지 않으신 상황이신 거죠? 계속 투자 단계죠. 사회적으로 좋은 행위이긴 한데, 저희는 판매를 해서 매출 넣어서 수익이 들어가지만 또 우리가 월급 나오고 재투자하는데, 현재 판매가 생각만큼은 다 안 되고 있죠.
2017년, 18년 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폐차장에 한 대씩 들어오는 건데 얘를 해체를 하는 걸 보니까 처음 보는 게 있는 거죠. 트렁크에 이제 약 은빛 색깔로 이렇게 이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2020년까지 보급된 전기 자동차의 총 대수가 약 10년 동안 14만 4천 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보급된 게 약 10만 대였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근데 올해의 보급 목표는 20만 대입니다. 자,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럼 거꾸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사고로 인해서 배출되든 수명이 다 돼서 배출되든 배터리 이 팩의 숫자가 보급된 그 속도만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벌써 나오는 속도가 벌써 저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또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차 전체를 폐차하는 것도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이야기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늘 느낍니다. 방향이 맞았구나. 근데 속도를 계속 내야 된다. 폐배터리라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사용 후 배터리라고 하시죠. 이게 폐배터리의 폐자는 버릴 폐자인데 이거 버린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용 후 배터리라는 용어를 쓰고 그걸 공식 용어로 가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로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국제 디자인 상 중에 하나인. 한 2008년부터 리튬이온 전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은 오롯이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배터리 그레이드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여기 하이텍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해서 광물이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가 대략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해체입니다. 이게 덩치가 큰 배터리 중에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그 조그만 셀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NCM 양극 활물질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그 큰 덩치를 잘게 쪼개는 해체 작업이 필요하고요. 제조사마다 모듈 형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체해내는 방법도 이제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화해서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셀까지 나오면 그것을 파분쇄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양극 활물질 파우더를 만들어내는 공정. 이게 전철 공정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부시고 잘게 부시고 또 잘게 부시고 이런 이제 스텝별로 이제 가면서 이제 얘를 잘게 이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채를 막 치면 위에 알루미늄하고 카파만 남고 블랙 파우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양극 활물질 파우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블랙매스, 배터리 파우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검은색 분말입니다. 양극 활물질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파우더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저희의 후처리의 원료가 되죠. 저 블랙파우더 실제로 보면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예. 지금 마당에 쌓이는 게 다 블랙 파우더거든요. 저기. 와, 이게 먼지가 엄청나네. 아, 이런 거군요. 어우, 너 정말, 와. 진짜 좋아요. 그것을 이제 산에다 녹이고 그거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파트. 아까 블랙 파우더를 섞어서 먼저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이제 황산을 계속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면서 교반을 하면 블랙 파우더에 있는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이런
금속 성분들이 다 용해가 됩니다. 액체 상태로 되는 거죠. 고기능 탱크가 한 지금 13개 정도가 있는데 이 탱크 가지고 한 달에 블랙 파우더를 1000톤을 처리하죠. 1000톤이면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그 금속량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한 13만 대 정도. 거기 들어있는 물을 증발을 시키면 농도가 높아지고 그거를 냉각을 하게 되면 결정이 생깁니다. 그 결정을 탈수, 건조해서 제품을 얻게 됩니다. 그 나온 제품들이 여기 앞에 이것이 황산 니켈. 니켈입니다. 황산 니켈 제품이고요. 색이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것이 황산 코발트. 색깔이 다르죠? 코발트, 여기가 니켈. 약간 핑크색. 핑크색. 예.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거 한 백에 한 1,6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나지 않는 광물들이에요. 특히 이 희소금속이라는 게 특정 국가에 이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발트의 경우에는 70%가 콩고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럼 희소광물의 양이 한 10이다. 지금 이제 배터리. 그러면은 그 배터리의 처리 작업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광물의 양이 한 지금의 단계로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니켈 코발트의 경우에는 거의 뭐 9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뽑아내지 않으면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프로세싱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희소금속 뽑아내야 되는 그런 원소들은 상당히 많은 회수, 그러니까 높은 회수율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 오히려 제품의 품질이 더 떨어지고 훨씬 더 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활용한 거니까. 예, 재활용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제품의 품질은 다 동등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배터리 원료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폐 전기차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코발트 니켈과 같은 화합물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시작의 원료가 되는 거죠. 끝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에 일을 하고 있다. 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그 저희 협회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는 배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정도로 이제 아주 소형이었죠. 그런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중대형 배터리,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ESS 이런 배터리까지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전기차가 한 3년, 5년에서 7년 정도 쓰면은 이제 다시 그걸 이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도 이렇게 가다가 2025년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한 2만 대에서 한 3만 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배터리 안에 이제 희유금속들이 니켈이라든가 뭐 코발트라든가 알루미늄, 망간 이런 희유금속들이 있어서 그거가 또 상당히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재사용 그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는 전기차를 배터리를 생산할 때 그 네. 물질을 쓰도록 강제한다는 건가요? 각각의 품목마다 재사용 비율을 4%로 해라, 5%로 해라, 6%로 해라 이렇게 각 소재마다 이제 재사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높이는 거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비관세 무역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꼭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국내에서 그런 희귀 금속들이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배터리 소재 공급원이 자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 배터리 수거센터에 가보시면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폐차 배터리가 쭉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향후에 대수가 많아지면 저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현재 그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안 되면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성능을 이렇게 정확히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시스템에서는 그 배터리가 왔을 때 그의 잔존 가치라고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잔존 가치 평가하는데 한 1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배터리를 10시간 했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안전이라든 게 사실 좀 확정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현재 앞으로 그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폐배터리 시장도 이 폐배터리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확히 평가하고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그걸 만드는 게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시청자들이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이제 취재하는 내내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런 질문을 좀 던질 적절한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뭐 폐배터리 와 미래 폐배터리 시장 하는데요. 막상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폐배터리 야 이거 누가 쓸까? 검증이 안 되는데 그 잘못 괜히 이거 차라리 내가 새 거 갖다 쓰지 이거 같이 썼다가 괜히 화재 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그 우리가 이 폐배터리 등 시장 이걸 준비를 안 한다면 짐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차가 폐차할 때마다 폐차 작업을 엄청 폐차하니까 그때마다 그 많은 폐배터리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를 우리가 평가라든가 이게 10시간씩 걸리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 형성되기 전에 이 배터리에 대한 것 안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종적으로 이 폐기 됐을 때 이 배터리의 안전 상태가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를 정확히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런 툴 여러 가지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 전기차가 빨리 보급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충전기 쪽에도 우리가 표준화시켜야 되고 자동차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아까 말씀했듯이 하려면 그러한 걸 사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급되고 나서 그때 하면 오히려 그때 되면 충전기 다 바꿔야 되고요. 자동차 프로토콜 다 바꿔야 되고 확대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해야 되죠.